가 초크였습니다. 분필. 못 센대요, 선생님께서. 우리가 왜 분필을 못 셀까? 네네. 그런 생각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선생님이가 한자리일 때는 piece of chalk로 얘기해야지 그냥 a chalk를 쓰지 말라 그러거든요. 왜 못 씁니까? 이런 얘기를 많이 듣죠. 그렇지만은 물질이라는 개념을 잘 생각하면 쉽게 생각합니다. 분필을 반으로 잘라도 그것은 물질이 되어집니다. 그렇죠. 그것은요. 그건 분필이거든요. 그게 개념입니다. 우리가 쉽게 구별하면 tree라고 하는 단어하고 wood의 단어를 구별해보면 굉장히 쉽게 됩니다. tree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거는 물질 명사가 아니라 일반 보통 명사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나무는 자르면 더 이상 tree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렇죠. wood는 자르더라도 계속해서 그것은 나무로 남아 있습니다. 장작으로. 그죠? 그게 바로 물질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셀 수 있다 없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이 100% 다 맞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 영어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수의 개념을 우리가 알고 들어갈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은 또 이렇게 또 이기정 교수님께 또 영어 수업까지 또 배우고 있네요. 강의까지 들어서. 아니, 옆에서 또 민 교수님도 계속, 그렇죠. 하셨었어요. 그래서 아마 좀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워낙 그 영어를 좋아하셨고, 네. 또 영어 책도 많이 내셨고, 그래서 아마 주변 분들이 영어 논문을 쓸 때마다 교수님한테 달려와서 이거 좀 잘 맞는지 좀, 수정해달라고. 예, 그런 네. 부탁을 좀 많이 할 것 같은데요. 그런 경우가 많고 특히 네. 이메일 같은 걸로 또 받아요. 그 강의를 가면 내 이메일 주소가 노출이 되기 때문에 그 이제 글로 질문이 들어오지요. 네. 그럼 이제 대개인데 그건 짧은 문장들이고 병원 내 우리 젊은 교수들 전공의들이 가져오는 건 길어요. 아무튼 그걸 제가 열심히 봐주죠. 열심히 봐주고 거기 있는 거를 고쳐주고 그다음에 왜 틀렸는지를 가르쳐주고 안 그러면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고쳐만 주면.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쓰는지를 가르쳐주고 이렇게 해서 보내면 한 서너 번만 하면 안 와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 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다음부터. 그런 식으로 가르쳐요. 근데 본업인 이제 그 환자 진료 보시고 치료하시고 그러면은 그런 거 하실 기가 좀 약간 번거롭고 좀 때로는 귀찮다 이런 생각도 드실 것 같은데. 아, 이건 약간의 취미가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이지요, 이거는. 근데 본업은 8시부터 6시까지 하고 네. 그 다음에 네. 이제 부업으로다가 7시부터 이제 6시 이후에 네. 이런 일을 해줍니다, 한두 시간. 그러니까 이제 본업과 부업이 아주 잘, 예, 연결이 된 것 같네요. 저 같은 경우도 뭐 외람된 말씀이지만 주변에서 이제 그 해외 영어 논문을 지금 게재하기 위해서 이제 그 저한테 한글 논문을 갖고 와서 이제 번역을 좀 해달라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는데 그 듣는 바에 따르면 그 영어 논문, 우리말 논문도 물론 스트레스가 많이 부주지만 영어 논문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계시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교수님? 그게 이제 아주 심한 예는 우리가 이제 승진할 때 그 기간이 있어요. 그 기간 내에 몇 편의 논문을 완성하라. 이렇게 유명한 외국 잡지에. 네. 그 숫자를 못 채우면 진급이 안 되고 진급이 매년 안 되면 그 다음에 나가야 돼. 잘려요. 쉽게 말해서 잘리는데 굉장한 스트레스죠.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당하는 사람도 있기도 하고 서울대학에도 덜어 있는데 아마 사립대학에는 더 많을지도 모르죠. 그럼 제가 이렇게 많은 번역을 해드리는 분들이 많으시는데 그럼 본인이 직접 하는 것보다 이렇게 외부에 의뢰를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신가 보죠? 아, 그거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강의를 하러 다니는데. 그렇죠. 왜 그러냐면 내 경험상으로 보면은 의사가 아닌 사람이 번역을 할 수가 없어. 아, 네. 그 내용을 몰라, 그 상황에. 그리고 아까 얘기한 이상한 법칙들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일반인이 의학 논문을 번역하면은 일반 에세이처럼 돼요. 그렇죠. 소설처럼 돼. 네. 그러면 그거는 다시 리뷰어라고 심사위원이 보면 금방 날라오지. 네. 다시 써가지고 오라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건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렇죠. 네. 배워가지고 직접 해야 돼요. 맞습니다. 네. 이 제1저자로 참여한 영어 의학 논문이 230여 편이나 되신다고요. 그야말로 네. 이제 논문의 달인이 되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많이 직접 그 공부를 해서 찾고 또 주변에 도움을 주시고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생긴 결과겠죠? 근데 사실 230편은 많은 게 아니에요. 내가 늦게 시작해서 그렇지. 조금 빨리 이렇게 이런 걸 알았으면 아마 2배는 됐을 거예요. 그게 내가 늦게 시작한 게 이제 미국에 가서 그때까지 논문 안 썼었어요. 사실은 33살인가 4살에 갔는데 미국에 연수를. 네. 근데 가서
실험하고 난 또 미국 의사 면허가 있거든요. 그래서 환자 보고 그래서 데이터가 쌓이면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첫째 해는 실험하고 뭐 이런 것만 하다가 둘째 해 한번 써서 갖다 줬어요. 멘토라는 사람한테. 보더니 한 줄도 못 알아. 이해가 안 된대. 한 줄도. 그게 말이 되는 소리야. 지금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시험도 잘 보고 그러는 사람인데. 그래가지고 그게 얼마나 쇼킹한 일이야. 도대체 어떻게 쓰셨길래 그런. 모르지요. 아무튼 그 사람이 보기에 그렇대요. 그랬더니 그다음부터는 실험만 하래. 그리고 환자만 보래. 논문 쓰지 말래요. 네. 갈 때까지. 그래서 논문 한 번도 못 썼어요. 사실은. 2년 동안 연수해가지고 네. 한 편도 못 쓰고 제2저자라고 안 되지. 제1저자는 그분이 하고 멘토가 하고 난 뒤에 해서 일은 내가 다 하고 이렇게 이런 꼴이 됐다고요. 그래서 굉장히 억울하셨겠어요. 억울하죠. 예. 돌아오자마자 어떻게 해서 돌아오자마자. 그러니까 영작을 배워야 된다 나는. 내 영작이 엉망이라고 그런다 미국 사람이. 그래서 그때 종로에 무슨 학원들이 많았어요. 네. 그래서 영작문 학원이 있더라고 거기. 거기 해가지고 6개월 배웠어요. 그랬더니 그때 그때 좀 있었습니까, 교수님? 그렇죠. 한 3개월 되니까 조금 알겠어요. 그 다음에 그 선생님이 일간 신문, 영어 신문을 보래. 그래서 그걸 또 읽었어요. 그래 1년 지나니까 보여. 그 포맷이 보여.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요. 네. 그래가 자력을 썼어요, 그때. 근데 방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 영작을 배우셨다고 했지만 일반 영작과 이런 의학 영작은 큰 차이가 있을 것인데 네. 그 나머지 갭은 또 어떻게 그게 극복하셨습니까? 이제 의학 논문의 일정한 형식이죠. 네. 그 통일된 형식을 따로 또 공부를 했죠. 논문을 써야 되니까. 그래서 그걸 합치면 되거든요. 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논문을 쓰게 됐어요. 네. 예, 이기정 교수님. 근데 보통 이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의사들은 또 의대 교수들은 그냥 의학 영어 논문을 잘 쓸 거다라고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또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민향기 교수님의 영어 공부법 어떻게 보세요? 일단 아까 민 교수님 말씀하셨지만은 SCI 제1저라서 230편의 논문이 있다라는 게 별로 없다라고 아주 겸손하게 말씀하셨지만은 그건 대단한 숫자입니다. 기초하시는 분도 아니고 임상하시는 선생님들께서 그러한 230편의 논문을 쓴다라는 것은 이건 대단한 실적입니다. SCI가 뭔가요? SCI는 뭐 잘 아시겠지만은 Science Citation Index라 그래가지고 네. 상당히 높은 급의 그러한 저널을 모아놓은 목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SCI 인덱스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논문의 영어 퀄리티 기준은 어느 정도 엄격하게 적용이 되나요, 교수님? 그게 아주 스트릭트한데 네. 원래 그 SCI가 1960년도에 미국에서 ISI라는 기구에서 만들어가지고 그 Science Citation Index가 될 만한 논문들을 다 모아놓은 거예요. 무슨 창고 같은 건데.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야, 그게 왜, 그러고 나서부터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1990년대서부터 우리나라에 아주 큰 태풍이 불었는데 바로 모든 척도를 SCI 논문으로 해요. 그때 1990년도에 그게. 나는 이미 그 전에 이제 강의를 시작했지만은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그거 하느라고. 왜 그러냐면 그게 개인의 개인의 평가가 됩니다. 의학자의. 그래서 이거 가지고 진급도 되고 뭐 여러 가지 팩터가 돼요. 두 번째 의료기관, 제약병원, 병원의 수준을 평가하는 척도예요, 그게. 또 하나는 연구비를 받아야 되잖아요. 이게 없으면 연구비를 안 줘요. 거기에 척도가 돼요. 그리고 처음에 발령을 못 받아, 이게 없으면. 그래서 그런 이유로 해서 모든 사람들의 논문을 많이 쓰게 돼 있어. 1990년대 이후로는 엄청난 숫자의 논문을 씁니다. 그래서 매년 증가하고 있죠. 그럼 이제 그 논문 저자의 어떤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겠네요. 그렇죠, 예. 여러 가지 면에서.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또 엄격하게 이제 아마 심사 기준을 적용을 할 거고요. 예. 근데 사실 이제 아까 쌍킴 씨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그냥 일단 한글로 쓰고 난 다음에 일일이 이제 다 영어로 옮기는 작업으로 그 논문을 쓰시는 분들도 꽤 많으실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처음부터 영어로 쓰는 것과 번역하는 것과 이게 내용에 좀 차이가 분명히 있겠죠? 그렇죠. 그게 원래 영어 논문은 한글 논문이 이제 자기가 연구한 결과를 한글로 정확히 표시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군더더기 없이. 그거를 영어로 번역해야 그게 진짜 논문이죠. 그거를 영어로 처음부터 쓸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야. 아마 한국 사람은, 미국 사람은 쓰겠지만, 저도 못 써요, 이렇게.